아들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며느리의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드레스 옆에 있는 남자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 아들 준호가 사라진 지 겨우 사흘 만에 그 여자가, 민서가 다른 남자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다니요. 이 모든 건 8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준호가 부산 여행을 다녀온 후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때의 준호 얼굴이 아직도 선해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32살까지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던 아들이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민서라는 분이에요. 카페 운영하시고 정말 독립적이고 멋진 분이에요. 준호가 그녀를 소개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손자 안겨주겠구나 싶었거든요. 첫 만남에서 민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키가 크고 웃음소리가 시원했죠. 어머님, 준호 오빠 정말 착해요. 저 같은 사람도 좋아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겸손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준호가 민서 집에 놀러 간다고 할 때마다 민서는 아직 집이 좀 지저분해서라며 거절했어요. 그리고 민서가 운영한다는 카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요즘 리모델링 중이라서 라는 핑계만 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수줍어하는 건가 보다 했어요. 워낙 준호가 행복해하니까 저도 덩달아 기뻤거든요.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혼자 키운 아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생각에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을 때도 민서는 조촐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가족들만 모여서 간단하게요.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결혼식 당일에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신부 측 하객이 단 4명뿐이었어요. 그것도 다 친구라고만 소개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데 표정이 너무 담담한 거예요. 부모님을 잃은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뭔가 어색했어요. 서로 별로 친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신부와도 그렇고요. 마치 급조된 하객들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결혼식이니까 그냥 넘어갔죠. 준호가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결혼 후 2달 정도는 평범했어요. 준호가 가끔씩 와서 민서가 어머니께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라며 웃곤 했죠. 민서도 명절 때 와서 절하고 선물도 가져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한 느낌은 계속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민서와 대화할 때 가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산 출신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대구에서 자랐다고 하고요.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서 라며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리고 준호가 민서 때문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는데 갑자기 돈 관리를 소홀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서가 카페 확장한다고 해서 도와줘야 해요라. 적금을 깨기도 하고요. 그때는 그냥 신혼이니까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민서가 준호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5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준호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민서랑 저 잠깐 부산에 다녀올게요. 민서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요. 그런데 며칠 후 돌아온 준호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 혹시 민서가 저한테 거짓말 한 적 있을까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부산에서 민서를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민서가 말한 것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민서가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민서가 다른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때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더 자세히 물어봤어야 했어요. 그 후로 준호와 민서 사이가 조금씩 어색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준호가 예전처럼 민서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민서도 우리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러던 중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15일 새벽이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 친구들이랑 낚시 가요. 1박 2일로요. 평소에 낚시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갑자기 그런다고 해서 좀 이상했지만 스트레스 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일찍 민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좀 급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준호 오빠가 친구들이랑 배 타고 먼 섬까지 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아마 핸드폰 신호가 안 터져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섬은 원래 신호가 안 터지잖아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민서한테 전화했더니 괜찮을 거예요. 내일 들어올 거예요 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태연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도 연락이 없어서 준호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준호랑 같이 낚시 간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낚시. 무슨 낚시요? 준호한테 그런 연락 받은 적 없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 준호 차가 그대로 주차되어 있고 지갑도 집에 있더라고요. 낚시를 간다는 사람이 지갑도 안 가지고 간다는 게 말이 돼요? 민서한테 전화해서 준호가 지갑도 안 가지고 갔는데 이상하지 않냐고 했더니 아, 제가 돈은 챙겨줬어요. 카드도 제 걸로 쓰라고 했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에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바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서가 펄쩍 뛰면서 반대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준호 오빠가 돌아와서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쓸데없는 오해 만들지 말아요. 그때 민서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남편이 연락도 없이 이틀째 나타나지 않는데 정상적인 아내라면 걱정돼서 미칠 것 같을 텐데 민서는 오히려 실종 신고를 말리더라고요. 마치 준호가 돌아오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어도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흘째 되는 날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친구가 급히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며느리 SNS 봤어? 뭔 소리냐고 했더니 너 빨리 와서 봐. 이상한 사진 올렸어. 친구 집에 가서 컴퓨터로 민서 SNS를 확인하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민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남자가 준호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남자였어요.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결혼 준비. 디마이너스시. 열흘 뒤에 결혼한다는 뜻이죠. 제 아들이 사라진 지 겨우 사흘 만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이게 말이 돼요? 남편이 실종된 지 사흘 만에 다른 남자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다니요. 그것도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이번에는
민서가 뭐라고 하든 실종 신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진도 같이 보여줬죠. 그런데 경찰은 사진만으로는 범죄와 연결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남편분이 자발적으로 나간 건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사흘 만에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결혼 준비를 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라고 소리쳤는데도 시큰둥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꼭 찾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민서에 대해서 혼자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민서가 운영한다던 카페부터 찾아갔어요. 준우한테 들은 주소로 가봤는데 거기는 카페가 아니라 다른 가게였어요. 사장한테 물어보니 카페. 여기서 카페 한 적 없는데요. 몇 년째 이 가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민서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걸요. 카페 운영한다는 것도 거짓말. 부산 출신이라는 것도 거짓말. 아마 다른 것들도 다 거짓말일 거예요. 그래서 민서 과거를 더 자세히 파보기로 했어요. 결혼식 때 받은 민서 주민등록번호로 여러 기관에 문의해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서라는 이름이 가명이었던 거예요. 진짜 이름은 윤서진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윤서진이라는 이름으로 2년 전에 제주도에서 결혼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남편은 어선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남편이 1년 전에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됐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남편이 실종된 지 단 3일 만에 윤서진이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제주도를 떠났다더라고요. 보험금도 받고 집도 팔고 배도 팔고 다 정리해서 사라진 거예요. 그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주에서는 남편이 바다에서 실종되고 부산에서는 제 아들이 낚시하러 갔다가 실종되고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실종된 지 사흘 만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가지고 다시 경찰서에 갔어요. 이번에는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미루더라고요. 해상사고는 관할이 달라서 연결해서 수사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면서요. 그러는 사이에 민서는, 아니 윤서진은 계속 새로운 남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SNS에 계속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웨딩홀 구경하는 사진, 예단 받는 사진, 드레스 피팅하는 사진. 제 아들이 생사불명인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 새로운 남자가 누구인지도 알아봤어요. 김태호라는 사람인데 선박 부품 사업을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도 뭔가 수상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해상보험 사기로 2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자였어요. 그때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윤서진과 김태호가 한 팀이 된 거예요. 윤서진이 순진한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결혼을 하고 김태호가 바다에서 사고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보험금과 재산을 챙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첫 번째 남편, 부산에서 제 아들 준호, 그리고 이제 새로운 타겟을 물색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호는 아마 가짜 신랑일 거예요. 진짜 타겟은 따로 있을 거고요. 하지만 아직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경찰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정말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윤서진과 김태호를 직접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자주 가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 카페에서 거의 매일 만나더라고요. 아마 다음 계획을 짜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서 신문 보는 척하면서 들어봤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남자는 좀 더 신중하게 고르자. 이번에는 가족들이 너무 빨리 알아챘어. 윤서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김태호가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됐잖아. 이제 해외로 나갈 준비만 하면 돼라고 답하더군요. 해외로 나간다고요? 그들이 해외로 도망가면 저는 영원히 준호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제는 그들이 김태우 명의로 항공편을 예약하는 걸 봤어요. 다음 주 목요일 밤 비행기로 동남아시아로 떠날 예정이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신분을 바꾸고 또 다른 사기를 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 윤서진이 여전히 SNS에 행복한 신부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곧 새로운 시작이에요. 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라뇨. 제 아들을 죽이고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해야죠. 준호가 정말 어떻게 된 건지 윤서진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윤서진이 나타나면 따라가서 대화를 할 거예요. 아니면 협박이라도 해서 준호가 어디 있는지 말하게 할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평생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지금은 정말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요. 제 아들을 돌려달라고. 제발 준호가 어디 있는지만 말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복수하고 싶어요. 윤서진이 제 아들한테 한 짓을 그 여자한테도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그 여자가 웃는 날은 제가 그 여자 숨을 멈추게 하는 날이 될 거예요. 아, 저 멀리 윤서진이 보이네요. 오늘도 환하게 웃으면서 카페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 아들을 죽여놓고도 저렇게 웃을 수 있다니. 정말 악마 같은 년이에요. 김태우도 함께 있네요. 둘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도망칠 계획을 마무리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그냥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그들을 찾아가서 준호가 어디 있는지 토해내게 할 거예요. 그리고 경찰한테 신고해서 반드시 처벌받게 할 거예요. 설사 준호를 다시 볼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그들이 다른 무고한 사람들 해치는 건 막아야죠. 준호야, 엄마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그리고 너한테 그런 짓을 한 놈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엄마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